보면 지구의 자전, 공전은 물론 지난 과반세기 동안 전체 우주 물리학계가 창조해온 작금의 우주 역시 희대의 사기극이었음이 들통나버리고 말게 되겠죠. 또 남극이 대륙이 아닌 내경을 둘러싼 빙벽이라는 사실과 두 개 이상의 태양이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구에는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생명체들로 가득한 훨씬 더 광대한 세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지구인들을 대혼돈으로 몰아가게 되겠죠. 이런 주의 의문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접 남극 탐사에 오르는 방법밖에 없겠지만 허나 그것은 국제법상 원천 봉쇄되어 있으므로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간접 증명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해서 인터넷에 발품을 판 결과 이런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2003년 북반구의 겨울이자 남반구의 여름인 동지를 사나흘 지난 12월 26일 남극 대륙에서 촬영된 사진이라고 합니다. 촬영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태양의 개수가 12개인 점으로 미뤄 짐작컨대 이 사진을 촬영한 사람은 이 사진이 12시간 동안 촬영된 것처럼 비춰지기를 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들은 북극과 마찬가지로 남극에서도 수개월간 백여현상이 발현된다고 우겨대고 있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남극 대륙의 백여현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들은 하루 동안 연속적으로 촬영된 것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촬영한 사진들을 이어붙여 동영상인 것처럼 꾸며놓은 타임랩스로 판명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제 초경상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린 바 있죠. 만약 남극에서도 백여현상이 발현된다면 굳이 이와 같은 번거로운 조작질을 감수할 필요는 전혀 없었겠죠. 이것만으로도 남극에서는 백여현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은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고 나서 다시 리플레이 하신 후 링크된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만약에 저 사진이 남극이 아니라 북극에서 촬영된 것이라면 왼쪽이 일출, 오른쪽이 일몰이 될 겁니다. 하지만 위의 사진은 남극에서 촬영된 것이니까 그 반대로 오른쪽이 일출, 왼쪽이 일몰이 됩니다. 태양을 봄과 가을에는 적도상공을, 그리고 북반구의 여름, 즉 남반구의 겨울에는 북위 23.4도 상공을, 그리고 북반구의 겨울, 즉 남반구의 여름에는 남위 23.4도 상공을 회전합니다. 그래서 북반구의 여름, 즉 태양이 북위 23.4도 상공을 회전할 때 남극에는 태양빛이 와닿지 않는 흑해현상이 발현되게 되며 남반구의 여름, 즉 태양의 남위 23.4도 상공을 회전할 때 북극에서도 마찬가지로 흑해현상이 발현되게 됩니다. 흑해현상은 구체적으로나서나 평면적으로나서나 차이가 없죠. 한데 백여현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북극의 백여현상은 구체적으로나서나 평면적으로나서나 모두 발현 가능하지만 남극의 백여현상은 평면적으로나서는 절대 불가능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구체적으로나서는 거대한 대륙으로 묘사되어 있는 남극이 평면적으로나서는 지구라는 원반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빙벽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바로 평면지구도상에서 태양의 운행을 보여주는 상상도입니다. 지금 태양은 적도선 상공을 돌고 있는데요. 적도선보다 23.4도 바깥인 남회기선 상공을 회전하게 된다면 빛은 바깥쪽으로 조금 더 물러나서 남극 빙벽까지 와닿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태양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이 남회기선 상공을 회전할 때에도 남극 빙벽 전체가 햇빛에 노출되는 백여현상은 절대 발현될 수가 없는 겁니다. 태양이 지나가는 그 부분의 남극 빙벽면이 태양광에 노출되게 되겠죠. 약 서너 시간 동안 말이죠. 그래서 개샵 것들이 남극 백여현상 동영상을 조작해서 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살펴보셨던 안토니 파웰이라는 놈의 영상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긴 세월 동안 촬영한 남극의 태양 사진들을 한데 이어붙여서 동영상으로 만든 뒤에 남극에서도 백여현상이 발현된다 라고 개쿠라를 치다가 뽀록 맞아 영상의 해당 부분을 삭제해버렸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사기극에 대해서요.
그것은 남극에는 배기현상이 발현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정말로 남극에 배기현상이 존재한다면 그따위 조작 영상을 만들어낼 필요는 전혀 없을 테니까요. 남극의 배기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하는 구체가 아니라 정지된 평면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꼬붕이들이 모여서 남극 조약을 체결해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거고요. 전에 제가 미국의 백과사전인 엔사이클로피디아 1958년 판에 남극점 주변 4km 상공에 도움이 구축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개해드린 바 있죠. 그 사실은 당시 미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증거들은 지구가 정지된 평면체임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제가 편집한 고바야시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홍색 원은 각 세계의 경계선이며 각각의 경계선들은 서로 맞닿아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약간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편의상 일단은 붙어있는 걸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내경, 즉 우리가 지구라고 부르고 있는 세계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8개의 또 다른 세계들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죠. 이 상상도는 천구의 북극점에서 내려다본 겁니다. 통지 때 태양은 남회계선, 즉 남 23.4도선 상공을 회전합니다. 붉은색 화살표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는 거죠. 남회계선 안쪽에서 바라볼 때 태양은 동에서 서로,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운행하겠지만 남회계선 바깥쪽에서 바라보면 그 반대로, 즉 오른쪽에서 떠서 왼쪽으로 지겠죠. 남극 빙벽의 끝에서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게 됩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태양은 하루에 한 바퀴 회전을 하죠. 따라서 원을 4등분하면 상, 하, 좌우 지점은 각각 6시간의 시차를 갖게 될 겁니다. 태양이 위쪽에 머물 때를 낮 12시라고 할 때 오른쪽을 지나갈 때는 18시, 즉 오후 6시. 아래쪽을 지나갈 때는 24시, 즉 밤 12시. 그리고 왼쪽을 지나갈 때는 아침 6시가 되겠죠. 각각의 세계의 태양의 운행 궤도가 동기화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즉 지구의 태양이 12시 방향에 머물 때 나머지 세계의 태양들도 12시 방향에 머문다면 이 지점은 12시간 간격으로 태양을 맞이하게 되겠죠. 우리 세계의 태양과 바깥 세계의 태양을 말이죠. 남극 빙벽의 끝에서 우리 세계의 태양이 지평선 위에 떠있는 시간은 대략 3시간에서 4시간쯤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북해기선 상공을 회전할 때 남극에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흑의 현상이 발현되니까요. 직선거리로 태양이 북해기선보다 가까운 곳으로 진입해야 비로소 방명이 시작될 테고 남극은 햇빛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명은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 이전에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방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드리기로 하고요. 빙벽의 최외곽, 즉 남이 90도를 기준으로 하면 낮 12시를 전후해서 서너 시간 정도 햇빛에 노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12시간 후인 밤 12시를 전후한 시점에는 바깥 세계의 태양이 다시 다가오겠죠. 그리고 또 서너 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이 될 테고요. 이렇게 하루에 2차례에 걸쳐서 약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태양광을 받게 될 겁니다. 북반구의 겨울이자 남반구의 여름인 동지 때, 즉 12월 23일 무렵에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남회기선 상공을 회전하던 태양이 적도권으로 상승해 갈수록, 즉 태양이 멀어질수록 남극의 일조량은 점점 더 적어지겠죠. 그리고 태양이 적도 상공을 넘어 북해기선 상공에 도달하게 되면 남극 빙벽은 암흑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평면지구상에서의 태양의 운행 이론입니다. 따라서 남극에서는 절대 배기현상이 발현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각각의 세계들의 경계가 맞닿아 있다면은 12시간 간격으로 서너 시간씩 2차례에 걸쳐서 우리 세계의 태양과 바깥 세계의 태양에 노출되게 되겠죠. 허나 각각의 세계들의 경계가 맞닿아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면 그 떨어져 있는 거리에 따라 바깥 세계의 태양광이 와닿는 시간이 짧아지게 될 겁니다. 두 세계의 경계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바깥 세계의 태양광은 와닿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
그림에서 1, 3, 6, 8번 세계의 태양광이 지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남극에서 촬영했다는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태양은 우리 세계의 태양이 아닙니다. 바깥 세계의 태양이 확실합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은 잠시 후로 미루고, 이게 우리 세계의 태양인지 바깥 세계의 태양인지를 떠나서 남극에서 관측되는 태양은 일출은 오른쪽, 일몰은 왼쪽이 됩니다. 태양이 오른쪽에서 솟아올라서 점점 고도를 높이다가 왼쪽으로 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진은 북반구의 겨울이자 남반구의 여름인 동지를 살짝 지난 12월 26일에 촬영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지구가 자전하는 구체가 아니라 평면체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정말 자전하고 있는 구체라면 동질대 남극점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운행 궤적은 지평선과 23.4도를 이루는 고도에서 그 어떤 고도의 변화도 없이 24시간 동안 한 바퀴 우리 주변을 회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태양은 고도의 변화는 물론이고 일출과 일몰 장면까지 포착되어 있지요. 구체적으로는 이론과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또 남중과 태양의 고도가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구체적으로는 일거하면 동지 무렵 남극점은 정면으로 태양을 향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요. 동지대 황동에서 바라본 지구의 우측면도입니다. 자전축이 태양의 반대편으로 23.4도 기울어지게 되죠. 남이 90도인 남극점은 북상에서 남이 66.6도 선상에 위치하게 됩니다. 태양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는 23.4도가 되는 거예요. 즉 동지대 남극점에서 관측되는 태양은 지평선으로 23.4도 되는 고도에서 눈꽃만큼의 고도 변화도 없이 하루 동안 한 바퀴 제 주변을 회전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의 사진에서 태양의 고도는 변화하고 있으며 일출과 일몰까지 포착되어져 있죠.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 위의 사진이 남극점이 아니라 남이 66.6도 이하의 지역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면 위와 같은 형상을 띨 수도 있지 않나 라고 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남극점 연장선상에서 내려다본 남극 대륙입니다. 분홍색 원이 남이 66.6도 선이고 푸른색 원 안이 브랜스필드 해협으로 남극 대륙 중 남이 66.6도 이하 지역은 오로지 이 일대뿐입니다. 남이 66.6도 이상 지역은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백야현상이 발현되겠죠. 물론 남극점을 벗어난 66.6도 이상의 지역에서는 태양의 고도 편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출과 일몰은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일출과 일몰 현상이 포착될 수 있는 지역은 오로지 남이 66.6도 이하인 브랜스필드 해협 주변의 섬들 뿐입니다. 하지만 남이 66.6도 이하의 지역에서는 일출과 일몰이 포착될 수는 있겠지만 일몰 후 일출까지의 시간이 기껏해봐야 한두 시간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구체라면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자, 이 상상도를 보시죠. 하얀선은 남이 66.6도 선이며 남극 대륙의 99.99%는 그 안에 포진해 있습니다. 하얀색 위에 하늘색 선은 남이 60도 선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얀 선과 하늘색 선 사이에 브랜스필드 해협 주변의 섬들이 포진해 있게 되겠죠. 지구의 정중앙에 분홍색 수직선을 그려놓아 보겠습니다. 이 수직선을 기점으로 오른쪽은 낮, 왼쪽은 밤이 되겠죠. 브랜스필드 해협이 분홍색 수직선보다 왼쪽에 위치하게 되는 때는, 즉 남이 66.6도 선보다 태양에서 먼 곳에 위치하게 될 때는 이때뿐입니다. 다음 12시를 기점으로 기껏 해봐야 한두 시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나머지 시간에는 브랜스필드 해협은 태양광에 노출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브랜스필드의 낮은 22시간에서 23시간 정도, 그리고 밤은 1시간에서 2시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출과 일몰 사진을 촬영하려면 노대장의 사진을 이어붙여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위의 사진 속 일출과 일몰은 한 컷에 포착되어 있으므로 구체주구론과 완전히 상충하게 됩니다. 또 남이 66.6도가 태양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는 낮 12시 때 지평선은 연두색 사선처럼 형성이 되므로 남중 때 지평선과 태양이 이루는 각도는 46.8도, 즉 23.4도 플러스 23.4도가 되겠죠. 허나 위의 사진에서 태양의 고도는 5도에도 지나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는 결코 위의 사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구는 자전하는 구체가 아니라 정지된 평면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는 위의 사진 속의 태양이 우리 세계의 태양인지 아니면 바깥 세계의 태양인지일 것입니다. 한데 위의 사진 속 태양은 일출과 일몰의 거리가 비정상적으로 좁으며 고도 또한 5도 미만으로 너무 낮습니다. 따라서 이 태양은 우리 세계의 태양이 아닌 바깥 세계의 태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위의 태양이 우리 세계의 태양이라면 동짓대가 아니라 하지를 갇히는 때의 태양, 즉 북위 23.4도 상공을 벗어나서 적도 상공을 향해서 서서히 이동해 갈 무렵의 태양이어야만 합니다. 북반구의 배경현상을 포착한 영상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의 고도가 계속 변화하고 있죠. 마치 널뛰기를 하는 것처럼요. 대략 40도 상공까지 치솟아 올랐다가 지표면 바로 위까지 하락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약 북위 70도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일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고도가 약 40도에서 5도 미만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죠. 북극점, 즉 북위 90도 지역에는 육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극점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는 그린란드입니다. 이 상상도상으로는 약 82, 3도 정도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파란색 원은 북위 60도 선, 이 빨간색 점선이 북위 66.6도 선이 되겠습니다. 하지 때 백야 현상은 이 66.6도 선 안쪽 지역에서만 발현되게 되겠죠. 동지 때 흑야 현상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북극점에서 백야 현상을 촬영한다면 태양은 지면과 23.4도를 이루는 각도에서 그 어떤 고도의 변화도 보이지 않은 채로 24시간 동안 한 바퀴 우리 주변을 회전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위 영상 속 태양은 약 40도까지 치솟아 올랐다가 거의 지평선에 닿을락말락한 고도까지 떨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 영상의 촬영 장소가 66.6도 선에 거의 인접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북극점 연장선상에서 내려다본 평면지구도입니다. 이것을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 우리가 지구라고 부르는 원반이고 그 위를 거대한 돔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가운데 붉은 점이 북위 90도, 즉 북극점이며 남극의 빙벽이 지구라는 원반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죠. 즉 남이 90도가 됩니다. 양극점의 중심을 연결한 붉은색 원이 영도, 즉 적도선이고요. 그 안쪽의 노란 원이 북회기선, 즉 북위 23.4도 선이며 바깥쪽의 하얀 원이 남회기선, 즉 남이 23.4도 선이 됩니다. 구체지구도는 바로 이 평면지구도를 공처럼 동그랗게 왜곡시킨 겁니다. 구체지구의 주름은 12,756km, 거기에 3.14를 곱하면 약 4만 km가 되겠죠. 즉 평면지구의 지름이 4만 km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극점에서 적도까지가 1만 km, 그리고 적도선에서 남극까지가 1만 km가 되겠죠. 그리고 적도선에서 북위 23.4도 선까지는 2600km가 됩니다. 따라서 북극점에서 북회기선까지의 거리는 7400km가 되겠죠. 남회기선까지의 거리는 12600km가 될 거고요. 구체지구에서 90도의 거리는 평면지구상에서는 1만 km니까 23.4도는 2600km가 됩니다.
즉 적도선에서 남북위 23.4도까지는 2600km, 그리고 북극점과 남극점에서 북남이 66.6도선까지의 거리도 2600km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북극점에서 북회기선까지의 거리는 7400km가 되겠죠. 남회기선까지의 거리는 12600km가 될 거고요. 바로 이 부분이 북극점, 즉 북위 90도 지역이며 하늘색 원이 북위 66.6도 선이고 북극점으로부터 26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원은 북위 23.4도 선으로 7400km, 붉은 원은 적도선으로 1000km, 주황색 원은 남회기선으로 12600km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이 북회기선 상공을 회전할 때, 즉 북극점으로부터 7400km 떨어져 있는 지역 상공을 회전할 때 북위 66.6도 이내의 북극권에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북위 66.6도 지역과 북회기선과의 수평거리는 4800km에서 1000km 사이가 되겠죠. 적도선과의 수평거리는 7400km에서 12600km가 될 테고 남해기선과는 10,000km에서 15,200km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1만 km가 태양의 가시거리 한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관측지로부터 1만 km 미만의 상공에 떠있는 태양은 지평선 위로, 그 바깥의 상공의 태양은 지평선 아래로 가려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태양이 4,800km 떨어진 지역의 상공에 머물 때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는 약 45도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평면적으로내서 태양의 고도가 4,800km라는 계산이 나왔을 겁니다. 남극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빙벽의 최외곽이 남이 90도선, 즉 남극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적도선은 10,000km 떨어져 있으며 남회기선은 7,400km, 그리고 북회기선은 12,600km 떨어져 있겠죠. 또 빙벽의 가장 안쪽을 남이 66.6도라고 가정한다면 남회기선은 4,800km, 적도선은 7,400km, 북회기선은 10,000km 떨어져 있겠죠. 태양이 4,800km 떨어져 있는 남회기선 상공을 지날 때 고도는 약 45도가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동지 때 남극에서 태양이 관측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요. 남극선에서 태양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약 3시간 20분 정도가 될 겁니다. 남극선을 기점으로 반지름 1만 km짜리 하늘색 원을 그리면 이것과 남회기선이 교차하는 부분, 즉 이 부분을 지나가는 태양이 지평선 위로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약 3시간 20분 정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남이 66.6도의 한 점을 기준으로 반지름 1만 km의 분홍색 원을 그리면 이것과 남회기선이 교차하는 부분이 태양의 지평선 위로 모습을 나타낼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약 4시간 20분 정도가 되겠죠. 즉 남극 빙벽에서 우리 세계의 태양이 관측될 수 있는 시간은 남극선 지역이 3시간 20분, 그리고 66.6도 지역이 4시간 20분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중 고도는 66.6도 지역이 약 45도, 그리고 남극선 지역은 약 23.4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의 사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지 때 촬영했다는 이 사진 속 태양의 남중 고도는 5도에도 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지 때 남극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남중 고도는 최저 23.4도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사진이 정말 동지 때 남극에서 촬영된 것이라면 이 태양은 우리 세계의 태양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태양의 고도가 23.4도 미만이기 때문이죠. 태양의 남중 고도가 23.4도에 턱없이 부족한 5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우리 세계의 경계와 바깥 세계의 경계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두 세계의 경계는 대략 2,000km 정도 떨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남극선에서 바깥 세계의 태양이 남회기선을 지나갈 때 최단 거리는 대략 9,000에서 9,500km 사이가 될 겁니다.
그래야 사전에서의 고도가 연출될 수 있을 테니까요. 헌데 몇 개월 전에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상한 놈이라는 분께서 고바야시 평년 지도가 일루미나티가 조작한 가짜 지도라고 성토를 하시더군요. 그 근거